광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서커스장? 아이들 생일 파티가 떠오를 수도 있죠. 분명 광대는 원래 사람을 웃기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광대는 웃음보다 공포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죠. 커다랗게 찢어진 입, 하얗게 칠한 얼굴, 감정을 알 수 없는 과장된 미소,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얼굴. 그 불쾌한 공포감은 영화와 소설 속에서 더 커졌습니다. 배트맨의 조커, 공포영화 그것의 베니와이즈. 하지만 광대 공포 이미지를 현실의 악몽으로 바꿔놓은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괴물 분장을 한 배우가 아니었어요. 영화 속 캐릭터도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사업가, 주말에는 자원봉사자, 지역 행사에서는 호고 더 클라운이라는 이름으로 광대 분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섰던 남자. 하지만 세상은 훗날 그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킬러 클라운, 존 웨인 게이시. 1978년 12월, 경찰이 그의 집 바닥 아래를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돌아오지 못한 소년들과 청년들의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이후 수사는 집 아래를 넘어 집 부지와 인근 수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게이시는 33건의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오늘은 광대의 웃음소리가 어떻게 미국 최악의 악몽 중 하나로 변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웃기던 광대의 가면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 존 웨인 게이시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는 1942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환경은 순탄하지 않았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미 경고음이 있었습니다. 게이시는 1968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출소 이후 그는 다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도 했고 건설 관련 사업체도 운영했어요. 시카고 근교에서 지역 행사에 참여했고 사람들과도 꽤 잘 어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인물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는 광대 분장을 하고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캐릭터가 호고 더 클라운이었어요. 커다란 웃음, 과장된 화장, 밝은 의상,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성실한 사업가, 지역사회 활동가, 사람들을 웃기는 광대로 봤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가 살던 집 아래에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1970년대 시카고 주변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소년과 청년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고, 누군가는 집을 떠나 있었고, 누군가는 더 나은 일자리를 원했습니다. 게이시는 그런 젊은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일을 해보지 않겠나? 돈을 벌 수 있어. 잠깐 이야기해볼래? 이런 말은 일자리가 필요했던 청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게이시는 어른이었고 사업가였고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위험한 사람처럼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간 소년들과 청년들 중 일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주택가의 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 아래에는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이 조금씩 묻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게이시의 집에서는 이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방문한 사람들도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그 냄새를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게이 씨는 변명했습니다. 하수도 문제다. 습기 때문이다. 동물이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 사람들은 그 설명을 받아들였어요. 그 집주인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평범한 이웃 존 웨인 게이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단순한 하수도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조금 더 오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의 범죄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78년 12월 한 소년의 실종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로버트 피스트, 나이는 15세였어요. 로버트 피스트는 데스플레인스의 한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날 게이시는 약국 리모델링과 관련해 그곳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피스트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건설업체가 청소년을 고용하며 당시 약국 일보다 더 높은 시급을 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스트는 어머니에게 일자리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가족은 그를 기다렸지만 로버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로버트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을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존 웨인 게이시의 이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명확했던 것은 아니에요. 게이시는 자신이 로버트를 만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시간을 다르게 설명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어요. 첫 수색에서 경찰은 실종자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과 설명하기 어려운 단서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경찰은 게이시를 감시했고 게이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두 번째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요. 그리고 1978년 12월 경찰은 게이시의 집 아래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의 단서가 아니었어요. 미국 범죄사에 남을 가장 끔찍한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게이시의 집 아래에는 크롤 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허리를 펴고 걷기 어려운 낮고 좁은 공간, 배관이 지나가고 흙이 깔려있고 어둡고 답답한 공간. 경찰은 그곳에서 인간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항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항구가 나왔죠. 수사관들은 바닥 아래 좁은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의 일부를 뜯어내고 흙과 배관 사이를 살피며 하나씩 유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밖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겨울이었어요. 사람들이 연말을 준비하고 있을 때 게이시의 집 안에서는 수사관들이 바닥 아래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 아래 크롤 스페이스에서 26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 부지의 다른 장소에서 3구, 인근 수로에서 4구가 추가로 발견됐어요. 결국 존 웨인 게이시는 총 33명의 소년과 청년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33명, 각자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형제를 기다렸고 누군가는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킬러 클라운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만 기억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는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의 집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들, 실종자들과 연결되는 물건들, 피해자들의 마지막 행적, 그리고 그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게이시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오랜 시간 지역사회 안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라는 이미지, 지역사회 활동가라는 이미지, 친절한 이웃이라는 이미지, 광대분장을 한 봉사자라는 이미지, 그 모든 이미지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던 존 웨인 게이시와
그 집 아래에서 발견된 진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존 웨인 게이시는 1980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그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였는가였어요. 게이시는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33건의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오랜 항소 절차가 이어졌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1994년 5월 10일 존 웨인 게이시는 일리노이주에서 독극물 주사로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이미 철거되었습니다. 한때 평범한 주택처럼 보였던 그 집은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소 중 하나로 남았어요. 하지만 집을 없앤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게이시라는 이름은 그가 죽은 뒤에도 계속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존 웨인 게이시는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 안에서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수는 약 2,000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림의 소재는 다양했습니다. 광대, 해골, 유명인, 역사적 인물, 그리고 자신이 행사에서 사용했던 광대 캐릭터 포고. 그는 사형수였지만 동시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후 그의 그림은 일부 수집가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으로, 수집품으로, 충격적인 대화 소재로 게이시의 그림은 사고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살인범이 그린 광대 그림. 그 그림들은 누군가에게는 기이한 수집품이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것은 예술이라기보다 가족을 빼앗아간 범죄자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게이시가 사형된 뒤에도 그의 그림 일부는 경매에서 거래됐고 또 일부는 공개적으로 불태워지기도 했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왜 살인자의 흔적에 끌릴까요? 왜 피해자의 이름보다 범인의 얼굴과 별명이 더 오래 기억될까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오래 남아야 할 것은 범인의 그림도 그의 별명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뒤 그 이름 중 하나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 오랫동안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피해자 한 명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랜시스 웨인 알렉산더. 그는 1978년 12월 게이시의 집 아래 크롤스페이스에서 발견됐지만 수십 년 동안 이름 없는 피해자로 남아 있었어요. 기록 속에서 그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피해자 5번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DNA와 유전 계보학 수사를 통해 그는 다시 프랜시스 웨인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다시 보여줍니다. 존 웨인 게이시라는 이름보다 킬러 클라운이라는 별명보다 더 오래 남아야 하는 것은 그에게 빼앗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존 웨인 게이시는 사람들을 웃기는 광대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국 범죄사에 남을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1978년 겨울 시카고 근교의 한 평범한 집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놓친 경고였고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고 돌아오지 못한 33명의 삶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는 이름 없이 기록됐습니다. 누군가는 번호로 살았고 누군가는 실종자로 남았고 누군가는 가족의 기다림 속에 남아 있습니다. 프랜시스 웨인 알렉산더의 이름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에게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숫자 뒤에 가려졌던 그들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은 괴물이 괴물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 웨인 게이시가 남긴 가장 섬뜩한 교훈은 달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가면은 공포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것. 오늘은 광대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카디의 아카이브, 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